지난 6월 20일 주말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는 분주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출근을 하는 엄마와 먼저 인사를 나눈 아이들은 서둘러 할머니와 아빠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향했는데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월요일 아침 풍경. 아침에 가가지고 멀쩡한 애 가가지고 6시에 축 처려진 애를 데리고 왔으니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예요. 괜찮았어요. 아이가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한장하라고요. 저희도. 아침에 나갈 때도 그리고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아이. 하지만 그날 저녁 이후 아이는 4주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사망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가족들은 여전히 아이의 흔적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던 옷이며 쓰던 물건들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아이의 생기.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생생하기만 하죠. 집안에 있는 거 보면 눈물 나니까 상자에다 담아놓긴 했는데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쌍둥이 형제 중 형으로 태어난 아이는 두 번째 생일을 열흘 앞두고 그저 몇 장의 사진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이 두 아이가 타야 하는 유모차는 이제 한 자리는 비어있는 채로 쌍둥이 동생 혼자서 타야 하는데요. 애들이 이제 두돌 앞두고 가족여행 가려고 제주도에 제가 2월 달부터 예약을 했었거든요. 사고 난 그 주말에 하기로 했던 거였어요. 잘 웃고 밝고 건강했던 모습의 아이는 이제 화면 속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잘 노전했네. 올해 집 갔다가 와서 한 번도 눈등을 못 봤어요. 눈 감은 채로 와서 5분 동안 중원역실에서 눈 감은 채 누워있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 다시 깨어나지 못한 아이. 유족 측의 진술에 따른 사건 당일의 상황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쌍둥이는 아침 8시경 아빠와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향했는데요. 언제나처럼 입구에서는 아빠와 할머니와 떨어지기 싫다며 잠시 보채긴 했지만 곧 씩씩하게 어린이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왔어? 네, 잘 부탁드려요. 네, 어서 와. 그리고 그날 오후 할머니가 병원에서 오는 길. 마침 어린이집 원장을 만났어요. 그날 만나서 우리 쌍둥이들 어때요? 하고 내가 물었단 말이에요. 물으니까 원장이 하는 말이 잘 놀고 있어요.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2시간 정도 지난 저녁 6시경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이상한 것은 쌍둥이 중 큰아이가 잠든 채로 엎혀왔다는 사실인데요. 1년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엎혀온 것은 처음 있는 일.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깊이 잠들었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서 업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든 아이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얘가 왜 이러지? 그날은 죽은 사람처럼 그냥 고개가 확 제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막 주물러 그래도 안 깨요. 애가 평소에는 안 깨는 애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 짜증 내면서라도 막 눈 비비면서 일어나는 애인데 그날따라 이렇게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팔과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축 처져 있었다는 아이. 결국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이 아이를 담당했던 전문의에게서 당시 아이의 상태를 들어봤는데요.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얘가 와서 CT 찍었는데 전체 뇌가 다 검게 부종이 심한 상태였는데 이런 경우는 혹시 심장이나 다른 장기에서 이런 혈전이 올라와서 뇌로 막는 경우는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네. 이거 외상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병원 측에서 아동 학대 여부 조사를 의뢰한 것. 몸 여기저기 좀 먹는 자국이 있었다는 점. 두 번째는 이게 망막 및 출혈이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안과 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돼서 이제 그런 소견이 관찰됐다는 점. 의료계통에서는 망막하 출혈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서 확인이 되면은 아동 학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나 현재까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 그날의 정황을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잘 먹고 잘 놀았어요. 근데 조금 이제 좀 월요일이라 그러겠지라는 생각이 지금 좀 피곤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겠지. 나름의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막 잘 놀았어요. 먹는 것도 잘 먹고 이제 선생님하고도 놀고 저하고도 놀고 아이들하고 수업도 같이 하고 이랬거든요. 4명의 보육교사가 17명의 영유아들을 보살피는 어린이집. 쌍둥이는 1년 넘게 이곳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중 10시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분명히 괜찮았거든요. 분명히 괜찮았고 애기랑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의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런 상태 같았으면 저희가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냥 얘를 그냥 데려다 줬으면 지금 당장 벼락을 맞아 죽어요. 사고 당일 역시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잘 놀고 있었다는 아이들. 유난히 선생님과 잠시라도 떨어져 있기 싫어하는 쌍둥이 형제는 그날도 선생님 옆에 꼭 붙어서 동화책을 읽고 장난감 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개 오후 2시가 되면 낮잠을 자는데 큰아이가 유독 낮잠 자기를 싫어하며 보채다가 평소보다 늦게 잠들었다는 것인데요. 결국 집에 갈 시간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자 업고 산책을 나간 선생님. 당시의 모습입니다. 바깥 바람을 씌워주면 아이가 잠을 깰까 싶어 아파트 주위를 돌았지만 아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업은 채로 다시 돌아가 쌍둥이 동생을 챙겨서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것이 어린이집의 주장입니다. 사고와 나기 이틀 전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나들이를 떠난 당시만 해도 잘 웃고 잘 뛰어다니는 건강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날 아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다를 게 없었으니까 저희 애들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한 거죠.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어린이집 자체를 안 보내고 병원에 갔겠죠. 우리가 못 본 사이에 아이가 부딪히지 않았냐. 근데 저희가 정말 이렇게 가슴을 열어서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아이들이 저희 시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아이의 죽음을 두고 부모님 측과 어린이집 측의 주장이 너무나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수사는 어떨까요? 네, 경찰서에서도 아직 뚜렷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